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 다닌다고 직업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이 우리를 더 이상 사실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나가실 때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직장과 직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52.6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년은 60세까지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50세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이면 보통은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현실이죠.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억대 연봉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될까요? 3.2%입니다.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만이 사실은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한번 임원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임원이 되는 비율을 보면 0.74%입니다. 대기업은 더 낮아서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직장에서 내가 정년까지 일하고 또 언젠가 억대 연봉을 받고 또 언젠가 내가 임원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직장은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내 삶을 과연 직장에다가 다 온전히 걸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죠. 매일매일 직장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보통 저희가 25세 전후에 학교에서 대학을 마치고 보통 직장 생활을 하고 50대 전후에 나오게 되면 대략 25년 전후, 즉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직장을 떠나면 보통 우리가 무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직장 경력이 20년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직장과 직업은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 건물이자 조직이고 회사예요. 남들이 세워놓은 조직입니다. 직업은 뭘까요? 직장에 다니는 상태를 직업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시든 혹은 직장을 떠나시든 간에 내가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기술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직업이 있는 겁니다. 즉 진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떠나서도 사실은 직업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만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를 다니는 동안 과연 나는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물론 매일매일 너무 정신없이 다니지만 나는 1년, 2년, 3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무엇인가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직장을 떠나서도 나만의 직업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우리는 직장을 떠나게 될 거고 보통 80까지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이거를 수백 번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우리가 일터학교라는 것이 지금 이번 그 세션의 하나의 큰 제목인데, 배움의 장소로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만의 직업을 찾고 그 경험을 쌓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직장에다 기여를 해야죠. 그러나 그 기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직장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만약에 제가 한 장으로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직장 사용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직장이라는 것은 20년 정도, 많으면 30년 정도 다니면서 자기만의 직업을 만들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은 50세 전후면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의 가장 현실적 의미는 언젠가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인을 대하는 자세는 90년대 말 우리가 경제 위기 겪으면서 굉장히 쿨해졌죠. 그렇죠? 25세에서 한 50세까지 아주 에너지 넘치고 일 잘할 때 쭉 쓰다가, 그렇죠? 50세 좀 넘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가게 만들죠. 그렇죠? 하지만 직장인이 직장을 대하는 자세는 쿨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도표가 있는데요. 대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까지 간다고 고려를 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한 나이가 25세 전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5세에서 50세까지는 직장에서 굉장히 일하기 좋은 나이예요. 직장에서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반기입니다. 50세 이후는 직장에서 웬만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50이 얼마 안 남았지만 50세 넘으면 직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52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직장을 나온다고 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어떤 그 관련 경험들을 자기 직업으로 만들어 갖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뭐 컨설팅을 한다라든지 또 뭐 강연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20, 30년 했지만 애석하게도 별로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하고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로라도, 그렇죠? 다만 몇 시간이라도 주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조금씩 연습을 해서 수년에 걸쳐서, 그래서 직장을 나와서는 자기 직장 경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기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뭐 목공소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뭐 예술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라든지 NGO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장 생활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자기만의 직업을 직장 경험과 관련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느 것도 만들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도를 했었지만 한국의 치킨집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햄버거집보다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80%는 수년 내에 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릅니다. 내가 정말로 통닭을 좋아해서, 그렇죠? 20대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는 통닭집 다 찾아다니면서 마시고 먹어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50대에 직장을 나와서 자기만의 통닭집을 차린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닭집을 차린다? 이건 사실 굉장히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명함을 내밀었을 때 알아주는 직장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나만의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적어도 수년 동안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생각해보고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직업을 찾을 수가 없죠.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묻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초씩만 옆에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살면서
그게 학교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였든 가장 열정적이고 참여감이 높았고 에너지가 높았던 때는 언제인지 한번 지금 잠깐만 이야기 나눠보시죠. 제가 몇십 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저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가장 에너지가 높고 참여감이 높았는가?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꼈었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자기만의 업을 찾는 하나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원래는 20대 때까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영도 했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독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10대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0대 중반만 넘어도 심사위원들이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술이나 예능 분야에서는 자기의 재능을 10대나 20대 초반에 발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술이나 예능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의 저는 그냥 직장에서 배치하는 부서에 따라서 정시를 살다가 나중에 그냥 퇴직하는 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다 저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대, 20대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로 놓고 보면 30대 초반까지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직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좀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박유미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을 근무했는데 동료들도 좋고 상사도 좋고 다 좋았는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획부서에서 숫자를 다루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교육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무용 동작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흥분을 느꼈어요. 왜? 이분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취미로 춤을 너무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4년 만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기업을 나와서 이 분야를 공부하고 8년간의 경력을 쌓아서 올해부터는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물론 벌이는 대기업만큼 되지 않지만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이 100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벌여나갈지 매일매일 저녁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35세가 마지노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30대 초반까지 자기만의 직업을 찾아내고 대략 30대 중반에서부터 10년 정도 관련 경력을 쌓아서 그렇죠? 40대 중반쯤에는 전문가로 서야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잘 가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50이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40대나 50대에 물론 변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예외적인 성공 사례를 나의 사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고 대략 10년 이내에는 자기의 직업을 하나 찾아서 그 다음에 10년간의 경력을 쌓고 전문가로 서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어떻게 비중을 둬야 될까? 제가 박유민 대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0대에는 좋아하는 것에다 좀 더 비중을 두고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0대 중반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서는 모험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해보실 수 있는 것이 5가지 일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experience, 경험입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가. 두 번째, 그 경험으로부터 expertise, 어떤 전문성을 나는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갖고 싶은가. 세 번째는 evidence, 증거입니다. 그렇죠?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성취는 무엇이 있는가. 네 번째로는 efforts and education입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교육을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전시켜서 해왔는가. 마지막으로 endorser, 추천인입니다. 나의 전문성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랫동안 여러 번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다닌다고 결코 직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 다닌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강의 듣는다고 해서 자기 직업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 일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쪼록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만의 직업을 만드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